안녕하세요. 리더스TV의 박진희 기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긱경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업이 정규직을 고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를 긱경제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긱경제가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긱워커가 280만 시대를 맞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긱워커란 임시직으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일을 하는 거죠. 그때그때. 근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2022년인 현재 기워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앞서서 2010년에 이미 기워커가 노동자의 40%를 차지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전체 취업 인구의 40%가 기워커다. 라고 하면 이들에 대한 그 정책 마련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일은 맞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때 기워커 40% 당시 전례 없는 현상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워커가 많아지는 현상은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긱경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나 이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긱워커로 불리는 이들의 상당수가 자발적인 프리에이전트인 거예요. 이들 임금의 노예가 되어서 밀폐된 사무실에 갇혀서 사는 삶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스케줄과 수입을 결정하길 원하는 거죠.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1인 기업 내지 이제 경제적 자유에 관련된 강연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이것도 기워커 증가 현상과 맞물려서 그 하나의 트렌드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프리에이전트의 삶은 각박할까? 피폐할까? 궁핍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 통계국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오너 외에 직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 중에 연간 매출 100만 달러 이상, 25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은 35,548곳이거든요. 100만 달러 이상이면 우리 돈 한 10억 이상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2011년 대비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1인 기업, 즉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인 기업의 성장 동력은 물론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전통 산업에 비해서 낮은 비용으로 세계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거죠. 예를 들어서 온라인 법률 서비스 제공 업체 같은 거를 통해서 1시간 만에 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고요. 웹사이트를 만들 때도 인터넷에 잘 서치를 해보면 무료로 혹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디자인 역량이 없어서 조금 불리하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렴한 가격으로 디자인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조금만 서치해도 차고 넘칩니다. 여기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이 검색 엔진에서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를 제공하는 덕분에 고가의 서버를 구입할 필요도 없고요.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홍보 시스템, 그리고 수익 창출 역시 다 인터넷에서 무료나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초경량 기업의 성장은 아웃소싱 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1인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외주 인력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전통 산업에 있어서 기업과 외주 인력은 평등할 수가 없죠. 갑을관계인데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주 인력 혹은 외주사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0만 달러, 즉 10억 원 매출, 연간 10억 원 매출 이상의 1인 기업은 아웃소싱, 자동화,
그리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거나 이 세 가지 도구를 모두 조합을 해서 기업을 세우고 운영하고 성장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공하는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찾아내야 되냐? 사실 100만 달러를 달성한 1인 기업은 보통 5개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전자상 거래업, 제조업, 정보 콘텐츠 창조 산업, 마케팅, 퍼블릭 스피킹 등과 같이 전문 인력을 제공하는 퍼스널 기업, 부동산 산업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국내 출간된 도서 중에 나는 직원 없이도 10억 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일렌 포펠트는 자신이 매일 접해도 즐거운 아이디어, 웹사이트에 쓰일 카피 문구를 생각하거나 고객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즐길 수도 있는 아이디어 하나를 찾아내는 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포펠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컨설팅을 해서 연간 매출 10억 이상의 1인 기업을 탄생시킨 오너 메건 텔프너하고 인터뷰를 소개했는데요. 인터뷰에서 텔프너는 기업인들이 1인 기업을 추구하는 기업인들이 본인의 관심사에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정에 기반한 사업을 운영하는 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높고 보상도 크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내가 갖고 있는 취미나 좋아하는 일이 전부 비즈니스로 전환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무엇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좀 러프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민감한 분야가 비즈니스의 일부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인에게는 당연하고 합당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타인과 다르게 느끼는 특이점을 찾아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는 이유와 강력하게 결합해야 한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이거 굉장히 뭐 여러 가지를 잘하는 특별한 몇몇의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거커는 마이크로 비즈니스의 성장 창구로 유튜브가 요즘에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뭐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서적들, 이런 것들로 이제 예비 사업가들의 마인드셋을 시켰다고 하면 요즘에는 유튜브 조금만 찾아봐도 1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러면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1인 기업을 추구하냐? 회사 안정적인 직장을 나와서 프리 에이전트의 삶을 추구하냐를 들여다보면 우선은 뭐 창조적인 삶을 추구하겠다는 욕구가 1순위로 꼽히고요. 여기에 은퇴 나이가 현저히 낮아진 것도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만 봐도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시켜드린 책에서 또 한번 얘기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2021년 기준 대한민국 평균 은퇴 나이가 49.3세입니다. 은퇴 나이가 낮아졌지만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인생 절반을 살았고 나머지 절반을 또 무언가를 하면서 생산적인 일을,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이미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마이크로 비즈니스, 리스크가 적은 초경량 기업을 추구하는 인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나는 직원 없이도 10억 번다라는 책과 이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1년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 이 두 권의 책을 보면 1인 기업가의 마인드셋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1년에 10억 매출을 달성한 1인 기업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례를 보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방구석 1년에 10억 버는 방구석 비즈니스의 저자 라이언 데니얼 모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루에 25개 팔리는 아이템 4개에서 5개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쉽게 달성하고 있는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략
아이템당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하는 아이템을 하루에 25개 파는 거죠. 그렇게 팔리는 아이템 4개에서 5개만 가지고 있으면 1년에 10억 매출이 달성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이언은 첫 책에서 첫 고객을 대하는 법부터 하루 25개 판매 달성하는 방법, 10억 비즈니스 도약의 필수 조건,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궁극적으로 엑시트, 이제 회사를 조금 더 큰 회사에 매각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국내 특히 이제 국내 유튜버들 중에서 이런 방법들을 제시를 해서 한 차례 스마트 스토어 붐을 일으킨 유튜버 신타임당님의 사례도 우리한테 조금 더 밀접하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매출, 하루 1,000만 원 매출 달성 프로세스를 아주 상세히 공개를 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덕분에 리셀링 시장이 굉장히 확장이 됐었는데, 그에 따른 리스크나 부작용들을 다루는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아요. 결국에는 나한테 맞는 비즈니스를 스타트 시키고 완성해 나가야 되는 게 맞긴 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2권의 책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책들은 꼭 서점에서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전자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책을 소개하는 콘텐츠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읽고 나서 이제 여러 콘텐츠들을 서칭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마인드셋에 관련된 내용은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 책들에서 1인 기업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은 보시면 거의 비슷비슷한 이야기일 것 같고, 다만 이제 구체적인 아이템에 대한 예시를 많이 제시하고 있어서 한번 볼 법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